뭐합니까? 네, 김상훈 의원님이 질의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김창희 국세청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오늘 원래 업무 보고와 아울러서 우리 국세청장에 대한 약식 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자료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이거 뒷북 청문회라서 하는 의미도 많이 퇴색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도 이미 하기엔 늦었고,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김창기 청장께서 이미 국세청에 1급직이 중부청장, 부산국세청장 다 지냈기 때문에 개인 관리 잘했으리라고 보고 개인적인 질문은 오늘 생략하고 몇 가지. 그러나 우리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의 특이점, 문제점들은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최초의 권력기관장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전히 있지만 국회 청문 절차는 국무위원 또는 기관장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을 틈타서 청문회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적어도 역대 국세청장이 모두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한 만큼 청문회 패싱을 설마 하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를 깨는 그런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전 기재위원들이 기자회견 한 바도 있습니다만 5월 16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그리고 6월 8일에 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되고 6월 13일 임명됐어요. 5월 16일 제칠 후에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종료를 해야 하지만 5월 29일 이날 13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전반기 회기 종료가 돼가지고 기재위는 당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회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아마 한 달여 늦게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네? 그 사이에 혹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게 있습니까? 답변 빨리빨리 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계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는데 하도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한 달여를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임기라는 게 국세청장 임기라는 게 법에 없지만은 관례적으로 2년을 보장해 왔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청문회 없이 급하게 임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암만 생각이 답이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3년 이후에 국세청장뿐 아니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여기까지 다 4대 권력 기관장들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적이 없거든요. 김창기 청장님의 의지는 아니었으니까 내가 여기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 최초의 국세청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이에요. 이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을 퇴직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게 됐고 이것도 많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공직을 떠나서 민간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관예우의 부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김창기 청장은 취업 심사 기간이 있어서 아직 로펌 등에 재취업하지 않았지만 이런 인사 계기로 이러한 안 좋은 관리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다는 점을 한번 다시 지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원칙과 기준을 어기면서 청장에 임명했으면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일종의 빚을 지고 출발하게 되는 셈인데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죠?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경찰 동원해서 전 정부를 터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은혜를 갚아야지 또는 보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에 동원되면 안 된다는 기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적을 명심하고 정치적 외압이 흔들리지 않고 국세행정혁신과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국세청 본연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에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 수입 전망치는 339조 원이었고요.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최종 전망치가 4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를 본 예산 대비 53조 3천억 증가한 396조 6천억으로 전망해서 추경을 편성했어요. 최근 징수 실적이 어떤가요? 얼마나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까? 금년 세입 예산 대비 6월까지 세수 실적은 네? 6월까지 세수 실적은 55.1%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본회의 통과한 세입 예산 대비 얼마나 더 세수가 증가했습니까? 53조 5천억 증가한 할 것으로 보고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그럼 그 초과 세수가 예상대로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징수 실적이 세수 진도가 어떠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6월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36조 5천억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 6개월 동안 나머지 16조가 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전망보다 낮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또 감액한 바가 있고요. 또 종부세는 작년 실적 대비 2조 5천원 잡았는데 운전시작 가입비율이 60%까지 내려서 세수가 어떻게 앞으로 하반기 세임 여건하고 도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6월까지 세수 상황은 되게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수 변동 사항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성실 진고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소관 세입 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요식적, 형식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하면 무슨 질의응답이 의미가 있어요. 질문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좀 동원해 가면서 답변을 좀 주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가? 뭐 하려고 이 밤에 저녁 시간에 앉아있습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